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의 마음을 얻고 아래의 동굴까지 열 수 있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얼굴도 평범하고 키도 작고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예쁜 여자들이 잘 꼬이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남자 돈이 많구나.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그 남자가 돈이 많을 수 있지만 다른 남자들한텐 없는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거느리는 거라고 제가 말한다면 오라버니들은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되실 겁니다. 평범한 남자라도 예쁜 여자를 본능적으로 끌리게 만들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른 유튜브 영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위 10% 연애 지식이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그럼 여자의 마음을 얻고 아래 동고까지 열 수 있는 남자의 특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씌우기를 할 줄 아는 남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자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여자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세계로 여자가 빠져들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오라버니들의 세계에 여자를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프레임 씌우기가 뭔지 예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에서 좌파 정당은 우파 정당에게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우파 정당은 좌파 정당에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 씌우기를 상대 여성에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 여성이 인지하지 못하게 비밀 요원처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급자이고 상대 여성에게는 면접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간단히 말해 내가 여자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이 남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며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한테 어떻게 면접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요? 칭찬과 의심을 섞어서 여자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말을 했다면 정말 요즘 요리 잘하는 신사임당 스타일의 여자가 많이 없는데 대단하네라고 우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하는 칭찬은 정말 너무 대단해요 라는 느낌의 칭찬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줄게 라는 마치 회장님이 신입사원 대하듯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의심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는 거 맞아요? 증명이 안 돼서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말이죠. 그럼 여자는 진짜 요리 잘한다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를 어떻게 잘하는지 설명하려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면접자가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면접자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라 인식이 되고 이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어 아래를 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꿀팁이니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두 번째, 여자를 잘 놀릴 줄 아는 남자. 보통의 남자들의 경우 여자를 놀리는 걸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데요. 여자의 기분이 상해서 이 여자를 잃진 않을까 혼자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애를 잘 못 배운 남자들이 여자를 놀리는 건 좋지 않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전부 다 들린 말이니 절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자를 어느 정도 잘 놀리고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를 놀릴 줄 아는 건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사회적 지능이 발달된 남자라고 인식이 듭니다. 단 여자를 놀릴 때 여자의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들로 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키가 너무 작다느니 피부에 주름이 많다느니 나이가 많다느니 이처럼 노력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등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로 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 여성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여유가 넘치는 남자. 자고로 남자는 행동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는 곧 자신감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가진 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유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죠. 만약 여자한테 자꾸 만나자고 보채고 무언가 요구하는 행위가 재차 반복되면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남자는 주변에 여자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남자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게 되죠. 또한 여유가 있는 남자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가 만약 오빠는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오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런 식으로 남자의 가치와 열등감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도 여유롭게 대처합니다. 여자는 이처럼 본능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가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남자를 당황스럽게 해서 이 남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여자의 이런 행위를 심리학 용어로 쉬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자의 이런 쉬 테스트를 받으면 보통 남자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대기 마련인데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매력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오빠들은 여자들의 이런 쉬 테스트가 날아와도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오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라고 쉬 테스트를 걸면 너 내 키 딱 보면 몰라? 190 조금 안 되잖아. 라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이 위트 있게 말해주면 됩니다. 오빠 모아둔 돈 얼마 있어? 라고 한다면 왜 급전 필요해? 어쩐지 너 요새 궁해 보이긴 하더라. 하면서 오히려 여자에게 역공격을 하여 상황을 여유롭게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의 이런 쉬 테스트에 어떤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무시하고 다른 대화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그런 말에 영향받아 하며 괜히 당황스러운 티를 내는 게 여자의 말을 그저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오라버니들은 태종 이방원의 시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 여자들이 마음을 주고 아리를 열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여자의 마음을 얻고 아래의 동굴까지 열 수 있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외에도 정말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꿀팁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번에 풀면 너무 재미없으니 오라버니들을 위해 천천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지금까지 잊지 못할 최고의 속궁합 경험을 선사해준 여자 한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는 땀만 뻘뻘 흘리고 재미도 없는 반면에 누구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최고의 여자가 있죠. 궁합이라는 말처럼 서로가 잘 맞는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타고난 명기를 가져서 어떤 남자와도 궁합이 잘 맞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꽉 잘 물고 조이는 강도가 좋은 여자를 보고 명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남자와 잘 맞는 이런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도 궁합이 잘 맞아서 남자에게 순식간에 황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여성을 만나본 남성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라버니들도 기억에 남는 궁합이 잘 맞았던 여성이 있으신가요? 이런 여자들은 관계의 흐름을 잘 파악하며 강약 조절에도 뛰어납니다. 그곳이 넓으면 조임이 별로일 것이다. 별 느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곳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곳의 탄력과 신축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크기보다 조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성생활이 연인관계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조임이 좋지 않더라도 그곳의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후천적으로 그곳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구슬 같은 것들을 안쪽에 넣고 하루 종일 생활하기도 합니다. 구슬이 빠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곳에 힘을 주며 있어야 하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조임을 단련시키는 기구를 구입해서 점차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질 못했으니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개발시켜서 파트너에게 황홀감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단련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힘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쪽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할 때 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조여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이 시기를 자기가 원할 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명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상대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쾌감을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명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한 질은 소유하고 있다. 일반 여자의 질은 모양이 다소 틀리지만 그 흡입력과 조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명기를 지닌 여자는 남자의 방망이가 삽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입으로 남자의 방망이를 자유자재로 빨듯이 질이 춤을 추며 움직이고 나긋나긋 방망이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을 가진 여자들은 일본에서는 긴자쿠라고 부르며 중국의 성전과 일본의 성서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권력가들이 이런 명기를 만나보길 원했고 그런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성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은 또다시 그 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에게서는 그러한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여자의 육체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강한 끌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그곳이 좁은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그곳이 좁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꽉 찬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마찰이 강하게 느껴지는 여자? 이런 여자와 만나는 남자는 자신의 방망이가 크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너무 큰 방망이를 가졌다면 여자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큰 방망이를 가진 남성은 매우 극소수라서 그곳이 좁은 여자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좋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천적으로 그곳이 좁은 채로 태어난 여자는 살면서 관계로 인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곳에 힘이 떨어지고 헐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남편이 관계 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이쁜 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그곳의 조임은 세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흉터 없이 그곳을 조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다시 헐거워진다고 하니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촉각이 예민한 여자? 남자가 흥분을 해야 방망이가 커지듯이 여자도 흥분을 해야 그곳이 촉촉해지면서 남자의 방망이를 받아들일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방망이가 들어오면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방망이를 감싸 안아줍니다. 남자가 흥분을 하고 몽둥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야 관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여자도 충분한 흥분을 거쳐야 그곳에 물이 흐르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남자의 몽둥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하게 꽉 물었다가도 약하게 풀어주면서 잠시 쉴 틈을 주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촉각이 예민한 여자는 작은 자극에도 흥분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망이가 언제 들어오던 최고의 상황으로 방망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 또한 명기를 가진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이 많은 여자의 물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요소이죠. 여자가 물이 없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도 퍽퍽함과 함께 마찰에 의해 방망이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여자를 만난 남자는 자신이 아무리 공들이고 있어도 여자의 그곳이 계속 메말라 있으면 자신의 성적 매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 괜히 자신감도 줄어들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물이 많은 여자는 항상 관계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처나 고통에 의해 잠자리 맥이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낮은 자극에도 물이 풍부하면 남자는 그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명기를 가진 여자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곳의 질이 특수하다, 입구가 좁다, 촉각이 예민하다, 물이 많다입니다. 비록 명기는 타고나는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개발하여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분이시라면 파트너를 위해서 케겔 운동이나 스쿼트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운동들은 꼭 잠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모든 음식을 당신의 약으로 삼고 의사로 삼아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들은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인데요. 영양학 박사인 마이클 허트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아이스크림을 꼽았을 정도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맛과 독특한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사랑을 받는 한 체인 본사 창업주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였던 존 라빈스는 엄청난 재산과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고 아이스크림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존 라빈스의 이런 결정은 공동 창업주 중 한 명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개의 아이스크림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을 남긴 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은 적당히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 및 순간적 집중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이 아닌 화이트 초콜릿의 경우 당분이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아서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콜릿을 섭취할 경우 화이트 초콜릿 대신 순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통조림 음식인데요. 통조림 캔 재질에는 대체적으로 주석이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과 접촉하는 캔의 내부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성과 접착성이 뛰어난 에폭시, 수지 코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에폭시 수지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공된 음식의 경우 유리병에 담긴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 육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콜레스테롤도 많으며 보관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 등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한 전문의는 가공육을 두고 가장 영양이 적은 동물의 부산물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건강한 가공육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의사들이 가급적이면 피하는 음식 다섯 번째로는 밀가루가 있는데요. 밀가루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밀가루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의 주 재료입니다. 밀가루의 성분 중 하나인 글루텐은 각종 알러지나 비만, 만성변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골밀도 저하나 피부 트러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공색소가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인공색소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쓰이는 재료로 인공조미료, 색소, 설탕 등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이런 인공색소 중 타르게, 색소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타르게 색소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음료가 있는데요. 흔히 제로 칼로리로 알려진 다이어트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신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는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마가린인데요. 의사들은 마가린은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높으며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마가린 대신 버터를 드시는 것이 몸에 덜 해롭다고 말합니다.
9번째로는 팝콘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흔히 먹는 팝콘에는 다량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으며 맛을 내기 위해 인공버터, 기름이나 인공조미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번째 식품에는 옥수수 시럽이 있는데요. 옥수수 시럽은 디저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설탕보다 당도가 6배가량 높아 음료 등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시럽의 단맛이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의사들은 먹지 않는다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